자, 이번에는 이제 딕셔너리 이제 타입에서 또 유용하게 이제 키만 또는 값만 이렇게 이제 추출해서 그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 요 이제 딕셔너리 타입 이제 그 다섯 번째인데 PT 다섯 번째 PT는 요 이제 키 함수하고 요거 이제 또 보면은 요 같이 묶어서 여기 이제 5번이라고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어차피 뭐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이름에서 알 수 있죠. 이제 복수기 때문에 이제 s가 붙는 건데 이제 키들이 되는 거죠. 이게 복수 s가 붙어 있는 거니까 그 딕셔너리 타입의 이제 키들에 대해서만 키가 이거잖아요. 요게 키예요. 디자인 앞에 있는 게 요건 값이고 요런 것도 이제 키가 되는 건데 요런 어떤 요런 키들만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하면은 딕셔너리 이제 타입이 가지고 있는 모든 키들에 대해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키값 하나하나씩만 이제 출력을 하고 싶으면은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거 이제 나중에 이거 말씀드리고 우선은 이제 이걸 한번 사용을 해보면요. 뭐 사용은 그냥 요 북스 해가지고 점을 꽝 찍으면 제이브 점을 이거 보시면은 요 상당히 폰트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해놨어요. 네, 요거 좀 강조하고 싶어서 네, 요거 꽝 하고 찍으면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쭉 그런 어떤 리스트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함수 리스트들이. 네,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은 요 이제 키 관련된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이제 호출해서 그냥 사용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계속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기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제 10만 대군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에서 내가 이제 이름을 알고 있으면은 용도나 용법이나 이런 걸 알고 있으면은 가서 걔 데리고 와서 쓰는 거예요. 다 썼으면 보내주면 되는 거고. 이해되죠? 그래서 그중에 이제 이런 어떤 키들만 뽑는 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얘란 말이죠. 얘를 데려와서 이렇게 사용하면 화면에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해줘요. 뭐만? 키만 이렇게 이제 그 출력을 해주죠. 자, 근데 이제 이 앞에 여기 보시면은 dig underline 이제 키 해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키 값들만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화면에 출력이 되는데 여기 이제 그 어떤 객체를 반환하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좀 바뀌어서 그런 건데 만약에 이제 내가 말 그대로 키들만 이렇게 이제 화면에 그 하나하나씩 출력하고 싶으면은 그 여기 밑에도 여기도 제가 썼는데 그런 경우에 반복문을 사용해야 돼요. 네, 그래서 반복문을 사용해서 네, 출력을 해주면은 네, 값들만 하나하나씩 출력을 해줄 수가 있죠. 네, 지금 우리 이제 반복문을 따로 지금 이제 공부하기 전이기 때문에 뭐 요거는 추후에 반복문을 이제 배워서 이렇게 이제 출력하게 되면은 아주 손쉽게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이제 해당 딕셔너리 타입의 이런 어떤 키들만 이렇게 이제 출력을 뽑아서 이제 해주는 거, 요 함수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요 프로그래밍, 그다음에 OS, 이제 키들만 이렇게 화면에 그 뽑아서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요 그 키 값들만 이렇게 이제 출력시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꼭 이제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아도 출력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복문을 사용해서도 이제 출력할 수가 있고 꼭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이런 어떤 키들만 그 출력은 해줄 수가 있어요. 네, 우선은 이제 지금은 요 파트니까 요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이어서 이제 밸류수도 마찬가지예요. 밸류수도 요 값을 요건 출력하는 거예요. 딕셔너리 타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값들에 대해서 값을 출력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 방법은 복스에서 점 꽝 찍으면은 리스트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호출해서 사용하면 화면에 이렇게 해당 값들만 출력을 해주는 거죠. 값이 이거죠? 만. 그다음에 요거 2만. 그다음에 요거 3만. 네, 이런 식으로 요 값들만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 값들만 출력을 또 시켜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빼고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네, 이런 이제 값들만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다. 우선은 근데 지금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하는 거니까 요런 어떤 함수의 그 쓰임새만 우선은 좀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하고 키들만 출력하는 함수가 있구나. 그 다음에 값에 대해서만 출력하는 함수가 있구나. 네, 이런 것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제 딕셔너리 이제 타입에 이제 요소를 하나 이제 추가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추가할 수가 있어요. 네, 추가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이제 앞에서 이제 뭐 다른 자료형 공부할 때 이제 인덱스를 지정해서 그 추가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다음에 이제 인덱스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이 딕셔너리 타입에서는 우리 이제 앞에서도 봤듯이 인덱스 대신에 이제 그 키를 이제 지정을 해서 이제 사용하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네, 핵심은 키예요. 키를 지정해서 추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밑에 보시면은 코드를 보시면은 자, 이런 뭐 dig 언더바 샘플 이런 어떤 변수에 이런 어떤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A, B. 그러니까 지금 키가 여기 이제 앞에가 이제 키가 되는 거고 지금 키는 A, B, C, D가 키예요. 그 다음에 숫자 1, 2, 3, 4가 값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키만 보는 거예요. 키가 A, B, C, D 이런 것들이 지금 키예요. 키. 근데 내가 이제 새로운 어떤 여기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게 요거 하나하나가 뭐다? 요거 하나하나가 키와 값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쌍이에요. 요 하나의 쌍이 그 이제 키와 값이 요 하나의 쌍으로 이루어진 게 이제 하나의 이제 딕셔너리 이제 어떤 요소가 되는 거고 요렇게 지금 둘 이렇게 항상 쌍으로 묶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요 딕셔너리 타입이 그러면은 여기 이제 새로운 요소를 하나 이렇게 이제 추가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지금 키가 A, B, C, D 이렇게 나가니까 자, E라는 키를 추가하고 싶은 거죠. 2. 그리고 이때 2는 뭐 예를 들면 5가 되는 거고 값은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 마치 인덱스를 지정하듯이 요 해당 키를 요 키를 여기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죠. 바로 이렇게 2 그리고 값은 5를 세팅하겠다 이 뜻이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요 딕셔너리 타입에 추가적으로 내가 어떤 요소를 더 추가하고 싶으면은 기본적으로 딕셔너리 타입은 키와 값이 이렇게 하나의 쌍으로 이루어진 게 하나의 뭐다? 요 하나의 어떤 요소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런 어떤 요소 하나를 추가하기 위해서 키를 요 이제 변수 뒤에 이렇게 이제 키를 지정해서 이렇게 값을 세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네. 됐죠? 네, 그래서 자, 이 코드만 한 10초 정도 볼게요. 네, 시작. 자, 이번에는 이제 딕셔너리 이제 순서에 대해서 요 정렬 관련된 그런 어떤 순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딕셔너리 타임은 원래 이제 순서란 게 여기 이제 제가 썼는데 없었다 이렇게 썼죠. 네, 이제 없다가 아니라 없었다. 네, 그래서 이제 과거형이에요. 이거 이제 강조해 놨어요. 네, 없다가 아니라 없었다요. 없었다. 과거에는 없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지금 최근에 와서는 좀 바뀐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신의 어떤 파이썬 버전 그 이상부터는 3.6 버전 이상부터는 딕셔너리의 약간 그 순서에 대한 개념이 좀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한 순서대로 그런 어떤 정렬을 이제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약간 간격이 좀 떨어져 있는데 이거 좀 넓혀 드릴게요. 좀 보기가 좋죠 이제. 네. 자, 이걸 보시면은 자, 우리가 뭐 이제 변수 하나 만들어서 이런 어떤 딕셔너리를 이제 하나 생성을 해서 자, 출력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자, 요거를 보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키가 이제 ABC 돼 있잖아요. 키가 ABC 돼 있고 ABC D 돼 있고
그다음에 뭐 값은 이렇게 넣고, 네, 출력을 시켜보면 우리가 입력한 그 순서대로 출력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제 생성을 한 그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정렬을 해서 출력을 해주고 있어요. A, B, C, D 1, 2, 3, 4. 그래서 이제 뭐 우연인가? 이제 기존에 그래서 이 버전을 옛날 버전을 쓴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회사에서는 뭐 3.0 버전을 사용해서 뭔가 이제 하고 있고 뭔가 이제 집이나 어떤 노트북 다른 PC에서는 또 최신 버전을 깔아서 이제 하고 있으면은 이 똑같은 상황에서 좀 뭔가가 이런 어떤 딕셔너리 타입의 어떤 순서나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하네? 왜 이러지 하면서 약간 의아한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좀 이제 지원되기 시작한 부분을 이제 미처 이제 몰랐을 때는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제대로 뭔가 입력한 순서대로 잘 되네. 이제 이런 느낌?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2를 이렇게 이제 추가하는 이제 우리 이제 앞에서 배웠듯이 요소 하나를 이렇게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5를 세팅을 하고 출력을 해보면 잘 되죠? 요소가 이제 맨 끝에 추가가 돼서 마치 뭐 이렇게 입력한 것 같아요. 순서대로. 마찬가지로 또 계속해서 입력을 해보면 뭐 7까지 입력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마치 어떤 순서가 입력한 순서대로 이렇게 그 정렬이 되어져서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 최신의 어떤 파이썬 버전에서는 이런 어떤 그 입력한 순서대로 어떤 그 출력을 정렬을 이제 순서대로 지원을 해주는 네, 이런 부분이 좀 있구나. 네, 이런 것도 좀 참고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그 딕셔너리 타입이 이제 순서란 게 이제 없다라는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버전에 대한 특별한 얘기를 안 하면 어찌됐건 그 옛날 그 예전 버전에서는 분명히 그런 어떤 순서라는 게 이제 이제 없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또 최신 버전에 오면서는 또 이런 부분이 또 약간 지원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없었다. 이렇게 어떤 표현이 좀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 좀 그 이어서 좀 더 이제 추가해서 요소를 몇 개 더 추가해서 한번 이제 보면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순서를 입력한 순서대로 출력을 해주고 있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 이제 앞에서 지금 이제 그 키를 보면은 키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A, B, C, D, E, F, G. 그 다음에 알파벳의 제일 마지막 그 Z를 이제 추가해서 8이라는 값을 세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A, B, C, D로 이제 이렇게 쭉 나가니까 반대로 여기 어떤 그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이제 그 정렬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거 아니냐, 출력이 되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였죠. A, B, C, D, E, F, G.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반대로 알파벳을 이제 거꾸로 한번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요소를 추가해 보는 거예요. Z를 먼저 이렇게 추가해서 8을 세팅하고 그 다음에 Y를 맨 마지막에 또 추가해서 9라는 값을 세팅하고 이제 출력을 해보면 자, A, B, C, D 쭉 되고 그 다음에 이제 Z가 먼저 입력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8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Y를 이렇게 이제 입력한 순서대로 Z 먼저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Y를 출력하는 그렇죠? 네, 그래서 입력한 어떤 순서대로 정렬을 이렇게 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신의 버전을 이제 사용하면은 네, 이런 부분에서 과거에는 어찌됐건 그 예전 버전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찌됐건 이제 딕셔너리 타입이 순서란 게 이제 없었다. 네, 그런데 이제 최신 버전부터는 이런 부분에서 입력한 순서대로 이런 어떤 정렬을 출력을 해주는구나. 네, 이런 것도 좀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